네, 안녕하십니까. 8월 마지막 주 금요일로 신나게 보내고 계신가요? 포항을 보신 오늘은 수원시 화성행궁 신풍로에서 여러분께 활기차게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이거 신풍로는요, 수원 화성의 화성행궁 정문인데요. 네. 오늘 모처럼 날씨도 좋고요, 나무도 참 멋지고요. 수원 화성이 친환경적 건축물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네. 또 수원 화성하면 떠오르는 분이 한 분 더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다산 정약용 선생님이신데요. 이분이 거중기를 발명을 했고요. 네. 그 덕분에 지금의 수원 화성이 축조될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역할을 하신 분이죠. 네, 거기에다가 다산 정약용 선생 탄생 250주년을 맞이한 해가 올해라고 합니다. 2012 세계 유네스코가 선정한 세계 기념 인물로 선정까지 됐다고 하는데요. 예.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다산 정약용의 일생,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유네스코도 인정한 대학자 다산 정약용, 그의 생애를 되돌아봅니다. 경기도 남양주시에 위치한 한 유적지. 얼마 전 이곳에선 특별한 축제가 열렸습니다. 다양한 체험과 공연을 즐길 수 있는 자리였는데요. 이게 대체 어떤 축제냐고요? 바로 조선시대 대표 실학자 정약용 선생의 탄생 250주년을 기념해 열린 다산의 향연 축제였습니다. 특히 다산 정약용 선생이 살았던 조선시대의 과거 시험을 그대로 체험해보는 시간도 있었는데요. 아들, 딸하고 이제 조카들 합이 4명이요. 두 번째 시험 시간이 시를 쓰시오! 과거 시험에 응하는 친구들, 주제가 너무 어렵나요? 선뜻 쓰질 못하고 이리저리 고민만 하고 있네요. 이러다 언제 쓰려고요? 그래도 이내 시 한 수의 각자의 생각을 담아냅니다. 꽤 진지하죠? 모두들 다산 정약용 선생 못지않은데요.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이현동 선비도 일어나서 시를 낭송해요. 백방산에 올라갔는데 임금님 같은 돌이 있었습니다. 새벽에 사자가 와서 임금님 돌을 쏘는데 안개 줬다. 그 푸르름을 과거 문학적인 면에서도 뛰어난 기질을 보였던 다산 정약용 선생. 창원 급제자는 정약용. 이날 과거 시험장에선 장원 급제한 다산 정약용 선생도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백성과 나라를 위해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이현동 대원. 과거 시험을 무사히 치른 아이들에겐 장원 급제 대신 역사 탐험 수료증이 주어졌습니다. 정말 유익하고 알찬 과거 여행이죠. 그냥 재밌었어요. 이름이 어디서 왔어요? 과거 시험 하는 거를 만화책이나 책으로만 봤는데 직접 해봐서 좋았어요. 책으로만 보던 다산 정약용 선생님에 대해서 이렇게 연극도 보고 그리고 이렇게 실제로 그 체험도 해보고 그래서 너무 좋았습니다. 친구는 다산 정약용 선생 하면 어떤 게 떠올라요? 거중기. 거중기하고 수원화성이 떠올려요. 아, 그래요? 네. 이곳이 팔달산 남쪽에 자리한 유천이란 곳입니다. 그래? 산면이 트인 평지의 도성을 지나 전주 나주로 이어지는 우루와 안동 대구로 이어지는 좌로의 길목에 자리하고 있어 위치 또한 최상위옵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과학, 의학, 농업 등의 다방면에서 활동하며 백성들을 위한 실질적인 학문 연구에 힘썼는데요. 생각보다 규모가 큽니다. 기기 도설에 나와 있는 활차를 이용한 것이옵니다. 활차의 이리줄을 엮어 당기면 적은 힘으로 무거운 물체를 끌어올릴 수 있는 것이지요. 다산 정약용과 정조가 만든 걸작 수원 화성. 거기엔 정약용이 발명한 거중기의 역할이 컸죠. 뿐만 아니라 탐관오리 고발은 물론 실질적인 제도 개혁을 연구하며 방대한 저서를 남긴 다산 정약용. 그 공로를 인정받아 2012년 유네스코 세계 기념인물에 선정됐다는 자랑스러운 사실. Dasan was a political theorist whose ideas helped to shape Korea's social, agricultural, and political development. He was also a great humanist and a world thinker. 수많은 업적을 남긴 다산 정약용. 하지만 의외의 인간적인 면도 있었는데요.
이 아내가 이 다산 선생님이 유배도 가고 많은 역정을 겪는 사이에 집안일을 많이 돌보게 됐는데 그런 아내를 두고 늘 눈물 짓는 남편이었습니다. 18년간의 기나긴 유배 시절. 다산의 아내는 남편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담아 시집 올 적 입었던 치맛자락을 보내는데요. 올해는 병인년, 시절은 이미 동짓달. 눈 내리고 날은 차가우니 걱정스러운 마음 날로 더해가네. 등불 아래 한 많은 여인은 뒤척이며 잠 못 이루네. 아내의 치맛자락을 받아든 다산. 그는 거기에 가족을 향한 자신의 마음을 담는데요. 이것이 바로 하비첩입니다. 병든 아내가 낡은 치마를 붙여와 천리 떨어진 곳에서 깊은 마음 보냈구나. 세월이 오래되어 붉은빛 바랬네. 슬프다. 그만큼 늙고 노쇠한 모습 떠올라 재단하여 작은 첩자 만들어 아이들에게 당부의 글 적어 아마도 이 부모 생각하고 종신토록 가슴 깊이 새기겠지. 다산의 이런 면모를 엿볼 수 있는 곳, 경기문화재단의 실학박물관인데요. 다산이 남긴 여러 저서는 물론 가족 사랑이 담긴 하피첩 역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예, 요 장의 이제 하피첩 내용 중에 이 부분은 다산 선생님의 그 아드님한테 이렇게 아들들한테 요구했던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라는 걸 아주 딱 한 글자로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유물과 시집가는 따님에게 매화가지 위에 2마리의 그 새를 그려서 하르르 새가 날아 뜰 앞 매화에 앉네. 매화 향기 지나여 후련히 찾아왔네. 여기에 둥지 틀어 너의 집을 삼무렴. 만발한 꽃인지라 먹을 것도 많다. 또 이 시집갈 때 시집가는 딸에게 줄 게 없지만 그 작은 마음, 그 간절하게 화목하게 잘 살기를 바라는 친정 아버지의 애절한 마음이 있고요. 뿐만 아니라 충신이었던 만큼 승하한 정조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호수의 늦봄 계절이 당도하니 보이는 이 꽃은 지고 새잎이 돋아. 꽃 구경하며 잔치하던 일 생각나서 두 줄기 눈물이 흘러내리네. 취한 것만 같은 그게 벌써 10년 전의 일이라. 남양주에 위치한 다산 정약용의 생가, 그가 여생을 보낸 곳인데요. 이곳에서 다산의 7대 후손 정호영 씨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여기는 생가는 다산의 뜻을 기리며 옛 모습 그대로 보존되고 있었는데요. 다산께서 기본적으로 이곳에 거주하시면서 이곳에서 글 읽고 쓰시고 또 손님 오시게 되면 옆에서 맡게 되고 어릴 적부터 학문에 대한 열정이 남달랐던 다산. 4살에 천자문을 익히고 7살에 한시를 지을 정도로 아주 영특했다고 전해지는데요. 유배지에서 돌아온 후에도 방대한 저서를 남기며 끊임없이 학문을 연구하는데 여생을 보냈습니다. 정호영 씨와 함께 찾은 곳, 승가에서 그리 멀지 않은 거리였는데요. 네, 이곳은 다산의 그 묘소입니다. 75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한 다산 정약용. 그의 죽음에는 안타까운 사연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결국은 폐원의 날 이제 다산께서 먼저 돌아가시고 당시 그 60년을 함께 해로하셨던 풍산홍 씨 부인께서는 2년 후에 돌아가셔서 함께 이렇게 합장을 하게 되죠. 함께 묻히십니다. 다산 정약용과 그의 아내 홍씨 부인.
그들의 애절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대신해 뜻깊은 자리가 마련됐는데요. 곱게 차려입고 준비하는 모습이 예사롭지 않아 보입니다. 대체 무슨 일일까요? 네, 오늘 행사가 있었어요. 무슨 행사요? 네, 해올레. 해올레요? 네. 결혼 60주년을 기념하는 회혼례 날. 벌써 가시려고 하시면 소희는 어떻게 합니까? 평생 동안 마음 편치 않게 해줘서 미안하고. 회혼례 날 아침, 다사는 사랑하는 아내를 두고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다산 정약용의 탄생 250주년을 기념하는 만큼 회혼례 역시 다산의 뜻을 기리는 마음으로 진행됐는데요. 특히 실제 회혼을 맞은 노부부와 다산 후손 정호영 씨 내외도 참석해 자리를 빛냈습니다. 모두의 축하를 받으며 회혼례의 의미를 더욱 되새겨보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만든 팜플렛도 나와 있습니다만. 할머니야, 나 비 오래 봤구나. 하나, 둘. 감개가 무량합니다. 이보다 더 경사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회혼례 혹은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계신 것 같아서 참 정말 너무 좋습니다. 회혼례에 이어 또 다른 의식이 행해지고 있는 다산 사당. 국적을 향해 선미 무릎을 꿇고 앉겠습니다. 다산의 탄생 250주년을 기념해 실학박물관에서 준비한 탄신 고유제입니다. 이 역시 다산 정약용의 뜻을 기리기 위함인데요. 다산의 고향인 만큼 이서구 남양주 시장도 참석해 자리를 빛냈습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을 같은 역사적인 인물이 한 도시에 있다는 것은 매우 자랑스러운 것이죠. 그분의 사상을 더욱 연구 발전시켜서 시민의 표상으로 이렇게 이어가게 하고자 합니다. 조선시대 최고의 실학자 다산 정약용. 그가 남긴 학문과 사상은 지금도 우리 삶에서 여전히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네, 이 다산 정약용 선생님 정말 우리 민족의 자랑인데요. 이 정약용 선생님의 고향이 남양주라고 합니다. 이 남양주에서 아주 특별한 축제가 있는데요. 네. 9월 7일부터 9일까지 제26회 다산 문화제가 열리니까요. 많은 분들이 축제에 참석하셔서 자리를 빛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